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리버풀이 토트넘 원정에서 6대3 대승을 거두면서 선두 경쟁에 아주 희망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양팀의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리그컵 맨유와의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왼쪽 풀백에 출전하는 스펜스가 리버풀의 에이스인 살라를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원정팀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리버풀은 조타나 누네스 대신 루이스 디아스가 원톱에 자리 잡았고요. 반다이크의 짝은 엔도나 칸사가 아닌 조고메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늘 리버풀은 전방 쪽 자원들을 이용해서 토트넘을 강한 압박으로 눌렀습니다. 토트넘은 짧은 빌드업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리버풀의 압박이 너무 세니까 계속해서 롱킥으로 앞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압박 때문에 토트넘은 롱킥의 빈도가 많아졌고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라인을 태워 킥을 나갈 수 있는 쪽이 정발 풀백 쪽입니다. 토트넘에게는 오른발잡이 오른쪽 풀백이 있는 포로 쪽이겠죠. 포로가 압박당해도 왼쪽 어깨로 공을 지키면서 앞쪽으로 라인을 태워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려봅니다. 또 저런데 공이 떨어지더라도 클루셉스키는 경합 능력이 좋기 때문에 꽤 해볼 만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클루셉스키는 왼발잡이기 때문에 바로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릴 수 없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 쪽으로 접습니다. 그러면 바로 올리는 것보단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때 토트넘 선수들이 빨리 박스에 도착하느냐 리버풀의 수비 선수들이 빨리 박스에 도착하느냐 싸움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리버풀의 선수들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전반전은 이런 전환 속도의 차이가 되게 많이 체감이 됐는데요. 리버풀이 전방 압박해서 토트넘 3톱이 전방 쪽에서 공을 잡아서 역습하려고 할 때 그렇게 3명만 공격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토트넘의 비수마, 메디슨, 사르 이런 선수들이 지원오는 속도보다 소보슬라이, 메칼리스터, 흐라벤베르 이런 선수들의 수비 복귀 속도가 더 빨랐죠. 그러면서 토트넘 3톱이 고립이 되는 느낌이 있었고 토트넘은 약간 허리가 잘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수 전환 속도의 차이는 토트넘의 실점을 만드는데요. 아까와 비슷한 상황처럼 이번엔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아놀드가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왼발로 앞쪽으로 공을 떨궈 놓죠. 그리고 이 공중볼 싸움에서 소보슬라이가 살라에게 공을 전달하고 살라가 공을 잡은 순간 리버풀 선수들이 미친듯이 뛰어갑니다. 제가 리버풀 선수들이 역습할 때 약간 특수부대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역습 상황이 되면 육상 선수들이 처음에 출발 소리를 들은 것처럼 땅 하고 일제히 골대 쪽으로 빠르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살라가 공을 잡은 순간에 소보슬라이, 디아즈, 학포 이렇게 리버풀 선수들이 빠르게 뛰어가면서 4대2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살라는 선택지가 3개나 생겼습니다. 거기서 살라는 소보슬라이에게 좋은 패스를 줍니다. 여기서 또 살라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데 1, 2, 3번 중에 가장 치명적인 루트는 3번이었죠. 그리고 그 치명적인 루트에 패스를 주면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왼발로 깔끔하게 포스터의 가랑이를 노리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팀의 큰 차이가 느껴졌던 게 바로 공수 전환 속도고요. 리버풀이 수비 복귀 속도가 빠르니까 토트넘이 역습이 잘 안 되고 리버풀의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니까 토트넘이 수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리버풀이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인데 토트넘은 주중 경기에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했고 그 라인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리버풀은 주중 경기에 로테이션 돌리고 쉬었던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차이도 리버풀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데 저는 중요했던 인원이 바로 소보슬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방 압박할 때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공격 전환 시에서도 성실하게 숫자를 늘려주면서 리버풀 공격진들의 역습 시 선택지를 늘려줬죠. 또 수비 시에도 이렇게 최후방까지 내려가면서 상대의 역습을 저지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공수 어디서나 나오면서 홍길동의 느낌으로 축구를 했던 소보슬라이입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3대1로 리버풀이 앞서면서 종료되는데요. 제가 전반전을 보면서 느꼈던 건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큰 실수를 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못해서 먹혔다기보단 리버풀이 잘해서 들어간 골이 많다고 느꼈고요. 또 당장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누적시켜온 선수 관리, 부상 선수의 유무, 선수단의 퀄리티 이런 것들의 스노우볼이 지금까지 굴러와서 오늘 경기의 차이를 만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3대1로 끝난 이상 토트넘은 홈에서 이대로 질 수 없기 때문에
전반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미친 체력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이렇게 손흥민이 왕반대를 받아서 상대 수비와 1대1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손흥민 뒤쪽으로는 토트넘 선수는 한 명도 없고 리버풀의 선수만 3명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손흥민이 저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놀드를 개인 능력으로 뚫어야 한다는 건데 오늘은 손흥민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런 역습 찬스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3대1이고 토트넘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리버풀에게 역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포가 공을 가지고 갈 때 리버풀 특유의 특공대들이 앞으로 침투합니다. 여기서 풀백인 로버트슨도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역습을 나갈 상황이 되면 일단 역습의 숫자를 늘려줍니다. 여기서 내가 학포보다 뒤에 있다고 나와 상관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이 역습은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는데 리버풀 선수들은 무조건 나와 상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뛰어서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여기서 학포에게 공을 받은 디아즈, 그리고 디아즈는 다시 뛰어 들어가는 학포에게 공을 내줍니다. 로버트슨이 지금 공 한 번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슨이 있었기 때문에 학포 쪽으로 패스 주는 게 더 편했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도 쉬지 않고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고요. 학포가 왼발로 안쪽으로 넣어준 컷백, 이 공을 소보슬라이가 넘어지면서 슈팅, 그리고 살라 앞에 흐르면서 살라가 마무리합니다. 왜 리버풀의 역습이 강력한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포지션에 관계없이 일단 박스 안으로 뛰어가 봅니다. 공격 숫자가 일단 많으면 우당탕탕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리버풀 공격수 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생기겠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60분 때까지 토트넘과 리버풀은 역습에 역습을 반복하는 완벽한 체력전의 양상으로 플레이했고 거기서 토트넘은 리버풀의 체력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리버풀은 이걸 이용해서 또 추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그 이후에 토트넘의 만회골이 있었지만 결국 리버풀이 6대3으로 토트넘 원정에서 아주 큰 성과를 얻어갑니다. 먼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양 팀의 선수 한 명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보슬라이입니다. 소보슬라이가 리버풀이 완전 지공으로 눌러놓고 상대의 템백을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는 그런 양상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 경기같이 무한 달리기 게임 양상에서는 엄청나게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의 역습을 잘라주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리버풀의 공격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을 말 그대로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에서 얘기해볼 선수는 제드 스펜스입니다. 지난 맨유전, 사우스햄튼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도 물론 살라에게 실점을 하긴 했지만 살라라는 현폼 최고의 공격수 상대로 괜찮은 1대1 수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속도도 나쁘지 않고 피지컬도 좋아서 지금 현재의 우도기 폼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용해보면 토트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포스테코글루가 치명적으로 안 좋은 판단을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태까지 시즌 전체적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평가받는 경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로테이션, 적은 부상 선수, 이런 스쿼드 운영 능력이 오늘 경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누네즈, 조타가 아닌 루이스 디아스를 원톱으로 내세운 슬롯의 용병술 역시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승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리버풀, 2연승 후 다시 패배를 하게 된 토트넘, 양 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